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줌이라는 태양광 기업에서 온 서재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엔벨롭스 분들은 이제 그 협력업체로 있는데 저희가 다음 강연 나오실 분들이 이제 엔벨롭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저희가 이제 우연히 그 소개를 좀 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기업이 사회적 기업은 아니에요. 저희 기업은 영리 기업이고요. 근데 영리 기업 중에서 이제 좀 그 IT랑 접목을 시켜서 세상의 그 에너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다이렉트하게 사회적인 소셜 이슈에 집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기왕이면은 나온 김에 이제 그 사회 그 태양광 기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제가 제네럴하게 아는 지식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태양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트렌드 그리고 그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슈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셔서 프로슈머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수가 있는지 이 사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개요, 구성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셋업이 캐주얼하니까 저도 엄청 캐주얼하게 되네요. 이게 그 일단은 개요 및 목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은 저는 해줌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NGO 섹터에서 미국에 있는 NGO 섹터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서 창업을 하고 그 다음 미국 기업에서 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미국 경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제일 오래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합쳐봤자 한 2년, 3년. 그래서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이렇게 꺼내놓은 이유는 이제 제가 그 각종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다양한 관점에서 좀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다양성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게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잡다하게 뭔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광과 관련된 모든 그 사업의 분야에 있어서 한 번씩 거쳐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줌이 만들어지고 이제 한 10명 정도 있을 때 제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신사업을 개발하고자 먼저 들어갔는데 그 신사업이 막 망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기획들 그리고 다양한 사업 개발들을 좀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태양광 사업을 잘 모르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뭐 그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요부터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태양광과 태양열의 차이부터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이게 지금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그 태양광은 일단은 전지판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지판에 일사를 받아가지고 일조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전자 같은 것이 막 이렇게 튀고 하면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인버터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AC, DC를 전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전환을 시키는 것을 태양광 발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요약된 버전인데 여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태양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양열은 열 에너지잖아요. 이게 일사량 말고 이 열 에너지 자체를 받아서 그걸로 물을 데워가지고 물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은 정말로 열을 위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열로 사용한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태양광의 경우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전기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제된 자원으로 바꾸어서 소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보시면 한 96년 정도인가 75년인가 그런데 이때 한 101달러 했던 그 패널 셀의 가격이 이렇게 지금 0.61인가요? 여튼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게 수요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급이에요, 공급량.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가 상당히 유명한데 이걸 저희가 다시 만든 건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쉽게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 가격이 쭉 내려가면서 수요랑 공급이 확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산자파가 많은 그런 그래프인데 산업 성장을 위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는 시장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 공급 비용이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 수요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니즈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저거고, 공급 비용의 하락은 기술력의 진보도 있는데 사실은 저기다가 안 써는 그 중국 업체들의 그 물량 공세에도 한 몫을 했습니다. 크게 한 몫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 업체에서 굉장히 가격을 이제 소위 말하는 후려치기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미국에서 그린 버블 사태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패널을 공급하고 있던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도 너무 가격을 낮게, 그리고 요즘은 퀄리티도 굉장히 높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여튼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태양광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고, 뭐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PV 인스톨레이션 포캐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나 더 설치가 될 건지를 이제 프로젝션으로 보여준 건데, 18년에 이제 전 세계 신규 설치된 양이 총 178기가와트, 그리고 이게 역대 최고 용량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태양광이 97기가와트인데, 이제 그 중에서 모든 신규 발전원 중에 당연히 1위가 됩니다. 근데 당연히 1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태양광 발전은 분산 전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설치가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 하나 지으려면은 막대한 자금이 듭니다. 막대한 자금과 그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그 그리드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많은 대비가 필요한데, 그 반면에 태양광도 물론 대비는 필요하지만 그만큼 뭐 부담감은 적기 때문에 곳곳에서 작은 사이즈의 태양광들이 와르르 올려오면서 이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1위를 기록한 거는 뭐 오늘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이제 한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3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총 1테라와트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태양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예시만 딱 들어드렸는데, 이제 솔라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은 건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에요. 전기차 기업이고,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라는 분이 이제 사실은 솔라시티라고 하는 좀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지금 테슬라에 합류했죠. 굉장히 잘 나가던 태양광 업체에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리스 사업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전기 자동차에 주로 들어가는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사업까지 시작을 했던 거죠. 여기 뒤에 보이는 게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때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미국 이만한데, 요 파란 거에 이제 태양광을 꽉 채운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 전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그 에너지 총량에 대한 문제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에너지는,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이 간헐성도 심하고 빛이 있을 때만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ESS가 만약에 더 같이 붙어 있다면 얘기가 좀 더 수월하게 풀립니다. 왜냐면 ESS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원하는 때 방출할 수 있으니까요. 낮에 저장해두고 밤에 방출하면 되죠. 근데 뭐 좌우간 일단 논점은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공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광을 매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거에 대한 논지를 이제 한 번에 타개하게 하고자 이제 좀 비주얼적으로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던 거죠. 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GS 그 주유소처럼 이제 주유소가 자주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전 세계 1위, 2위 하는 이제 그 석유 기업이에요. 근데 이 석유 기업의 CEO가 이제 한 말이, 태양광은 몇 년 안에 에너지 시스템과 전력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도 했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태양광을 좋게 보건 싫게 보건 간에, 태양광이 손해건 뭐 이득이건 간에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해요. 어쩔 수 없이 오는 에너지의 그 폭풍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더 잘 보급을 하느냐가 이제 남은 과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다가 산자부에서는 산업자원통상부, 거기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까지 발표를 했으니,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도 웨이퍼 셀 모듈 다 자재인데, 이 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게 18년도 기록인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이게 내려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너무 내려가면은 우리 그 태양광 기업들이
그 버는 수익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태양광 설치는 좀 더 쉬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의 증가 아리백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아리백이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줄임말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100%로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논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나이키, 애플, 레고 그 웬만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친숙한 브랜드들이 다 앞장서서 우리는 에너지 100%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쓰겠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백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리백을 하려면은 태양광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설치되는 자가 발전은 양을 이제 본인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설치비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태양광에서 나오는 자원을 써가지고 본전을 치려면은 한 진짜 오랜 기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본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그 설비에 대해서 REC 같이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보조금 제도가 원만하지가 않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이나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의 일종인 이제 태양광을 본인 돈으로 설치를 해준 다음에 이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 수익을 받아내는 뭐 그런 종류의 사업들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전이 그 전력 판매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좀 이 아리백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라고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기업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리백을 못하기 때문에 그 BMW에서 예를 들어서 BMW 배터리사인 LG랑 삼성한테 너네 중에서 아리백 될 수 있는 애는 누구냐. 근데 그걸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그 삼성 배터리나 LG 배터리가 공급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있는 이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이슈로 인식을 하고 그 정부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린피스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다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 PPA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오늘은 좀 기본적인 지식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태양광의 구성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택용 태양광 사업이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어요. 주택용 태양광 사업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발전원을 설치를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뭐 지붕이든 아니면은 마당이든 그런 다음에 그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진제 구간이 있죠. 우리나라는 누진제 구간을 이렇게 딱딱 깎아 내려가지고 이제 전기료를 훨씬 덜 쓰고 쓰는 것처럼 보이고 왜냐하면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전기료를 아끼는 사업이고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수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땅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공장 위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이제 한 뭐 50kW, 100kW 정도의 아니면 한 메가와트 정도도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이즈는 사실은 정말로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사이즈고 수익성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사업인데 근데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 사업자 수익원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분들은 어떤 돈을 받고 사는 건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발전소 시공을 하면서 창출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는 자사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죠. 본인 회사 소유의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REC랑 S&P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레베뉴 스트림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합니다. 주택용 태양광 사업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제 전기 사용량이 한 400kW 된다. 그러면은 전기료가 65,000원이었다. 그럼 3kW를 설치해서 8,700원을 줄이는 뭐 이런 사업입니다. 이제 뭐 적정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누진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에너지를 너무 안 사용하고 있으면은 설치를 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게 이 사업의 맹점인데 RPS 사업의 경우는 이제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S&P 수익, 그리고 REC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REC 수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REC의 경우는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했다라는 인증서예요. 그 인증서를 어디다 쓰냐? 인증서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들인데 발전자 회사라고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부르는데 이제 다른 종류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양의 발전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 한국 수력 원자력의 경우는 수력 발전이랑 원자력 발전소가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나라에서 너네가 한 이만큼 생산을 했으니 일부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신재생 에너지로 반드시 생산을 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내리고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이 없을 경우 그거를 인증서를 구매를 함으로써
의무를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증서를 구매를 하는 시장도 따로 있고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업자가 100kW짜리 설치를 해가지고 1MWh의 그 전기를 생산을 하면 1REC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REC를 시장에다가 갖다 판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때에 따라 다른데 S&P는 전기 가격이고 REC는 뭐 시장에서 판매되는 어떻게 보면 아이템의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계속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지금은 S&P가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발전 사업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제 많은 프로세스를 겪어야만 이제 RPS 사업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들이 다 넘어가는 데는 한 3달, 4달 정도도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1년짜리, 2년짜리도 걸립니다. 물론 사이즈에 따라 더 달라지는데 사실상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인허가 발전 사업 허가는 쉽게 나오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개통에 전기를 연결했을 때 충분히 전기가 흘러나갈 수 있는 개통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원도 없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이 정말 정당한 뭐 민원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되게 희한한 이유로 민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하거나 뭐 이러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발전소들의 일부인데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현대공업이라고 알려진 현대공업이라고 하는 회사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거고 여기는 이제 아래에 축사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소가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설치를 한 경우고 여기는 그냥 땅에다가 설치한 거죠. 민원이 심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민원이 심합니다. 민원이 뭐 일단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민원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나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민원을 거쳐가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사회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정말 정당한 경우도 꽤 많고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신데 아침마다 이렇게 딱 창문을 열었는데 거기 산에 이제 딱 산을 보면서 기분 좋게 일어났었는데 어느 날 거기가 싹 쓸려 나가고 거기에 태양광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그것도 사실 민원의 소지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저 땅이 본인 땅은 아닌데 본인의 그 삶의 질을 바꿨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 뭐 전자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슬슬 정말 반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은 전자파가 적습니다. 여러분 태양광은 전자파가 없어요. 없진 않지만 적어요. 근데 누군가가 전자파에서 뭐라고 하면은 그건 이미 영구적으로 결과가 다 드러난 거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단 많습니다. 아까 그 표에다가 아래 하나를 더 더한 건데 문제점을 이제 1, 2, 3 정도로 내놓으면은 주택용 태양광의 사업의 경우 초기 자금이 부족해 설치 포기하거나 전기료 사용료 부족해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거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태양광 패널 가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300만 원짜리 600만 원이라고 부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터넷 가가지고 좀 검색을 잘 해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셋업이 나오는데 뭐 하여튼 3번은 차치해 두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PS의 경우도 이제 2차 시장의 부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고 시장이 없다는 거죠. 그 태양광 발전 그 뭐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를 중고로 팔 수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 사면은 그 돈을 주고 싶지 않겠죠.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정된 부지로 인해서 사업 진행 불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인데 개발이 될 수 있는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민원도 민원이고 그 개통에 있는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통의 여유도 여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느냐 변화된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지금 변화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시를 든 거예요. 1번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여 사업이 나왔고 2번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PPA 사업이 나왔는데 요건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1번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시장이 부재하는 거에 대해서 매매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한정된 부지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타개하는 방법으로 이제 ESS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여 사업이 뭐냐면은 태양광 설치를 먼저 무료로 해드려요. 무료로 해드린 다음에 7년 동안 대여료를 받는 겁니다. 이게 나라에서 5개 기업, 6개 기업 정도를 매년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그 기업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지원금을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제 7년 동안 이 발전소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설치비 무료, 7년 무상 AS,
전기료 절감 이런 건데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으신 분들이라도 일단은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설치 사례이고요. 이건 이제 아파트 설치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으로 이제 중고 매매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이제 저희가 이 2차 시장이 없으니까 2차 시장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2차 시장이 저희가 만들어지기 전에 없진 않았어요.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걸 좀 더 확대시키고자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매매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희망곡이 또 많고 희망액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태양광 가격보다 당연히 비싸고요. 왜 당연히 비싸냐면은 더 이상 태양광을 짓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토지가 없고 토지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는 거죠. 파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ESS의 경우는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은 태양광을 10시부터 4시까지 충전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REC를 5.0을 해줍니다. 5배를 쳐주는 거죠. 뭐 이런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총 수익금은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투자금을 2배로 넣고 수익금을 2배로 뺀다라는 느낌인데 그러면은 뭐 똔똔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ESS가 공간이 적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km밖에 못하는 곳에 200km를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ESS가 원래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나 뭐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단순히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IT 사업이랑 접목시킨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발전량 예측 기술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 보급 그리고 리스크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용되는 곳이 이제 발전소 준공 이후의 시장들입니다. 이제 O&M을 할 때 어떤 식으로 O&M을 하느냐, 이게 그 운영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에너지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가, 전력망이 어떤 식으로 안정화가 될 수 있는가, 전부 다 데이터 기술과 분석 기술이 들어갑니다. NWP가 Numeric Weather Forecast, Weather Predic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수치 예보, 기상 정보를 통한 수치 예보를 통한 이제 기상 예측과 이제 인공위성을 통한 기상 예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어디에 있는 거를 예측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뭐 한 25년 뒤까지 이제 내가 얼마나 수익금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걸 알고 싶으면은 NWP를 쓰고요. 인공위성의 이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미지가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지난 10시간 동안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11시간 번째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초단기 예측이나 단기 예측에 사용하는 것이 셀룰라이트를 이용한 발전량 예측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평년 발전량 아까 말씀을 드린 NWP를 분석한 결과이고요. 과거 5개년 동안 발전량이 어떤 한 스팟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성 계산기랑 햇빛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아까 리스크 분석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많고 뛰어들기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햇빛 지도라는 걸 만들었고 지금 8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본인 주소를 딱 입력을 하고 그리고 발전 사업을 하고 싶은지 대여 사업을 하고 싶은지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이제 시장 가격까지 다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원클릭 보고서라는 식이나 뭐 제품 공동 구매 같은 이제 B2B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공사가 한 200여 개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프리미엄 보고서 자동 계산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및 초단기 발전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구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하고 원래대로라면 일사량이 이만큼 들어왔어야 되는데 구름이 이만큼 있었으니 최종적으로 이만큼 들어왔겠구나 라는 거를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를 하느냐, 저희가 지금 관리 중인 발전소가 한 2,8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발전소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 한 발전소가 우리 예측치는 한 이 정도 파란색 정도였고 뭐 한 오차 범위가 이 정도 됐는데 이날은 괜찮았는데 이날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 발전소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패턴을 이걸 분석을 해요.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서 이 패턴이 며칠 동안 일어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발전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학습하고 이제 그거에 따른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것도 내용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은
구름 있는 날에는 발전량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뭐 3kW짜리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3기가와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기가와트 정도고 전 세계에 쫙 뿌려져 있는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예측 다 못하거든요. 이거를 뭐 다음 시간대에 얼마나 구름이 여기에 낄지 저기에 낄지를 그 거래소, 전력 거래소나 한전이나 누구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기술이 없다면. 물론 전력 거래소 기술이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러게 해가지고 만약에 기술 잘못했다, 이거를 기상상황이 발전량 예측이 안 됐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발전하면 그리드에 부하가 생기고 전력이 낭비가 되죠. 왜냐하면 솔라 컬테인먼트라고 이제 또 전력이 너무 생산이 되면 부하가 오니까 그걸 잘라요, 중간에. 그 커트를 시켜버리는데 그러면은 그 발전량은 그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낭비가 되고, 미달 발전에 대해서는 보조 전원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보조 전원이 갑작스럽게 딱 들어와야 되는 그런 보조 전원, 거기 디젤이나 뭐 이런 좀 급속하게 발전이 되는 것들은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그 원료도 비싸고 인원 그 운영 비용도 비싸고 다 비싸요. DR 사업이라고 디맨드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비싼 자원 중 하나입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대비해서 이제 예측 의무화를 시켜놓은 것들이 독일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EU 국가들, 그런 국가들에서는 전날에 미리 다 입찰을 하고 1시간 전에도 계속해서 내가 발전량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걸 해결하는데 이제 일사량 예측이 중요한 건데, 이제 전력 중개 사업이라고 이제 시작이 된 게 있어요. 16년도에 해주면 처음으로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법안 문제 때문에 계속 법원에서 표류를 하고 있다가 2018년도 4월에 최종으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제 발전소들이 전 세계에 좀 흩어져 있는 것들을 쫙 끌어모은 다음에 한 1메가와트 정도로 쫙 끌어모으고 그거에 대한 발전량 예측을 저희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뭐 얼마나 가능성이 있건 간에 결국엔 그게 하나의 통으로 1메가와트 발전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랑 협력 관계도 갖고 그렇습니다. 프로슈머 얘기하기까지 참 오래 왔는데, 프로슈머가 프로듀스 앤 컨슈머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도 하면서 소비도 하겠다, 이런 거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여 사업만 해도 프로슈머가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사용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프로슈머죠.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슈머라고 하면 이제 판매도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도 하고 내가 쓰고 남은 거 판매도 하고, 요런 게 좋은 건데,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전의 전력 거래 독점 체계 때문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독점이라고 하니까 뭐가 나쁜 것처럼 들리지만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말이 되는 사업이었어요. 말이 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분산 잔원이 이렇게 많아지고,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의 동력원 중 하나가 저 PPA라고 하는 구도거든요. 마이크로그리드,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나온 그건데, 이게 프로포절이에요. 이게 너네 공장 부지를 빌려줘. 그러면 내가 이 가격으로 25년 동안 너한테서 전기료를 받을게. 하지만 일반 가격은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거야. 왜냐하면 그리드는 점점 불안정해질 거고, 석탄 발전의 그 가격은 점점 올라갈 거고, 사람들의 요구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랑 거래를 차라리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크게 크게 설치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설치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나오는 발전원에 대한 대가만 받는 거죠. 마치 전력 회사처럼. 그게 안 돼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라는 신산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이거든요.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기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 사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백이 다른 데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뭐 삼성 같은 데서도 이렇게 직접 문의하고 해줌에도 가끔 뭐 대기업들이 문의를 하고 그러세요. 가능하냐? 저희는 대답하죠.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불가능하고 그럴 바야 차라리 RPS 사업을 하셔라. 그러면은 뭐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저러. 근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요구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를 움직이는 동력원이 되는 가장 좋은 사례 중 하나예요. 사실은 저 아리백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뉴스에 막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조치를 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가지시고 태양광 발전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프로슈머에 좀 더 가까운 그 소비자 혹은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고 왜 태양광 자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게 되신다면은 뭐 이런 종류의 아직도 풀어나가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난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넘은 것 같은데, 여튼 감사합니다.